네, 이번 차시에서는 제만주 조선인의 대표 작가 안숙일과 그의 대표 작품 벼, 그리고 북향보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네, 안숙일은 소년 시절 만주에 이주하였다가 조선과 일본에서 학창기를 보내고 청년기에 다시 만주로 돌아와 만주에서 교원, 신문사 기자 등 직종에 종사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작가입니다. 네, 안숙일은 제만 조선인 농민들의 삶에 주목하였고 작품에서 유독 제만 조선인의 정착 의지 내지는 제2의 고향 건설을 적극 내세움으로써 만주식의 그의 작품은 북향 정신 내지는 북향 이데올로기로 대변됩니다. 벼는 안숙일의 소설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전기 조선인 개척민의 피눈물의 개척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수전개간을 위한 조선인 농민들의 갓난한 분투와 희생을 통해 만주의 수전은 조선인 농민에 의해 개간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조선인은 만주국의 국민적 자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벼는 중국인과 조선인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준 중국인 인물은 지주 방치원, 그리고 이제 관리죠. 만주국의 관리들인 한현장과 양현장 등이 있습니다. 네, 우선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 지주 방치원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벼의 지주인 중국인 지주죠. 방치원은 중국 산동 태생으로 젊어서 조선의 인천 근방에서 포목전을 경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출신의 화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신이 조선에서 자수성가했으므로 그 자신이 신세를 지은 조선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조선말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죠. 물론 방치원이 이 소설에서 후한 조건으로 조선 농민들에게 수전개간을 허락한 것은 단지 그가 조선 사람을 이해하고 고마워하는 데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만주에서도 한전보다 수전이 이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만주인이 갖고 있지 못한 수전개간 기술을 조선 농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 농민들을 이용하여 만주의 황무지를 수전으로 개간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중국 정부는 역시 인구가 희박한 만주의 황무지를 조선 이주 농민들을 이용하여 개간함으로써 국력을 증강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국책에 부합되는 일이었으므로 방치원뿐만 아니라 한형장이나 양현장과 같은 중국인 관료들도 적극 지지하였던 일이죠. 네, 벼에서 시국이 바뀌어 드높은 벨 정책의 기류 속에서 부임한 정예 분자인 소현장은 적극적인 베일 사상으로 무장된 중국 측의 애국 관리이며 그는 만주국 건국 이전을 배경으로 하는 안숙일의 소설에 등장하는 중국인의 다른 한 부류로 조선 농민의 굉장히 비우호적인 애국적 중국 정치인입니다. 이 소현장에 대해서 안숙일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북경의 대학을 졸업하고 동경에 가서도 모 대학을 다닌 정예 분자인 소현장은 조선 사람을 일본의 앞잡이로 경계하며 조선 사람을 이용하여 일본이 영사관을 설치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봉둔 조선 농민들이 세우고 있는 학교 건설을 중단하라고 하며 내일 안으로 그들이 피땀으로 개간한 매봉둔을 떠나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는가 하면 또 원주민과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학교 교사에 불을 지르는 등 온갖 압박을 가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 측으로서는 애국적 정치인이고 조선인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폭압적인 그런 관리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그러나 이러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이 소현장에 대해서도 안숙일은
한 현장이나 양 현장 같은 돈으로 현장의 자리를 사고 돈만 주면 죽일 놈이라도 살리고 친분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래야지 하고 허락하는 정치가에 비한다면 국책에 충실하고 의식적인 정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소현장은 발탁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었으나 그것은 중국이란 국가로 보아 그런 것이라고 최대한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소현장이야말로 애국적인 관리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비록 중국의 배일 사상이 애매한 제만 조선 농민에게 피해를 주지만 일본의 침략에 맞서 배일 사상을 고취하는 중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안수길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조선인의 만주 개척 이민사를 형상화하면서도 안수길이 이태준이나 이기영과는 다른 지점이며 그의 문학을 식민주의 이식이 투사된 개척 문학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안수길의 이제 만주식이 마지막 작품이자 또 유일한 장편 소설이기도 한 북향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향보는 1944년 12월부터 일제히 패망을 앞둔 1945년 4월까지 총 149회에 거쳐서 만선일보에 연재된 어떻게 보면 안수길의 만주에서의 최후의 작품이자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염상섭 사상의 문학적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향보는 만주의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자는 조선인 개척민들이 북향의식을 주제로 함으로써 개척민 문학 내지 농민 문학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길의 북향보는 오창구를 비롯한 정학도의 제자들이 조선인 대주주 박병익의 농간으로 은행에 넘어가 경매에 붙여지게 된 북향 목장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이야기를 주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통해 안수길은 조선 농민들이 벽시와 호미를 가지고 넓고 거칠어 쓸모없는 만주 땅을 옥답으로 만들고 벽시를 심어서 땀을 흘린 값으로 만주에서 먹고 살 충분한 권리와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 농민의 만주 이주는 어디까지나 만주 개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거주와 정착의 권리와 자격을 얻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 농민은 이미 개간된 만주 땅에 이득을 취하려고 온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미개간지였던 황폐한 만주 땅을 오늘날의 살기 좋은 옥답으로 만든 만주 개척의 공로자라는 것입니다. 조선 농민은 바로 그러한 만주 개척의 공로가 만주국으로부터 충분한 긍정을 받아 만주국 건국과 함께 떳떳한 만주국의 일원으로 만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으며 그것이야말로 조선 농민이 70년 가까이 이르는 이주사의 긴 기간 동안에 갖은 박해와 압박을 참고 견디온 뒤 처음으로 획득한 덕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길은 만주 개척의 공로를 통한 조선 농민의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함과 동시에 변농사, 즉 수전개간의 공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 인용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농민이 벼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이 세상이 다 인정하는 일이지만 그 잘 짓는 까닭은 벼를 자식같이 사랑하는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꼬량이나 뽀미 농사로도 소출이 흡족한 곳에서 여기서는 이 꼬량은 만주어입니다. 중국어로 이제 꼬량은 실은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수수이고 뽀미는 강냉이, 옥수수를 얘기합니다. 이런 뽀미 농사로도 소출이 흡족한 곳에서 구태여 논을 풀어 벼를 심는 마음이라든가 상간벽지가 되어서 논을 전혀 풀 수 없는 것이지만 노전 때만한 땅이라도 논을 만들 수 있다면 논을 만들어 벼를 심는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벼를 아들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면 못하는 일일 것일세.
잠깐 같이 살펴봤던 이 인용문은 이 북향보의 이제 주인공인 오창구의 정신적 스승이자 특히 이제 이 마가둔을 개척한 어떤 이제 개척의 공로자인 정학도가 이제 오창구를 향한 어떤 이제 교육적인 그런 발언이지요. 변농사, 즉 수전개간이 만주의 조선 농민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안수길은 이 정학도의 말을 빌어서 농민도란 모포기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조선 농민들이 벼를 제 자식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만주의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벼농사, 즉 수전개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농민이 벼농사를 잘 짓는 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일이라고 함으로써 벼농사야말로 타민족이 대체할 수 없는 조선 농민이 특수성이자 만주국에 대한 특수한 기여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네,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합시다. 더욱이 선계가 만주국에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일은 오직 수전개간과 수전경작에 의한 식량 기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선계가 떳떳이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고 그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점은 이 농민들이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줄 알아요. 그러할진데 농민에게 그 은혜를 100배 살해해도 모자란다 생각하는데 되려 멸시를 하다니 당신네들 생각은 알 수 없는 일이요. 네, 이 인용문은 만주국의 성공서 기자로 있는 일본인 관리 사도미가 이 오창구의 한 말입니다. 이 오창구와 사도미는 실은 옛날에 동료지간이었죠. 오창구가 이 마가둔에 오기 전에는 역시 이제 사도미와 함께 성공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제 이 말을 통해서 만주국의 지배계층인 일본인 관리들마저도 조선계가 떳떳이 만주국 국민으로 대접받고 그 존재와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점은 수전개간과 경작에 의한 기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일본인 관리 사도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만주국에서 조선인들이 국민으로 대접받고 그 존재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수전개간과 경작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일본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즉 지배계층인 일본인 관리의 입을 빌어서 만주국의 공식적 입장 역시 조선계의 수전개간과 수전경작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그 특수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때만이 만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확고히 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공서 기자인 사도미의 실제 업무는 성내의 목축 장려와 그 지능 조성에 대한 일이며 단순한 농업이 아닌 목축을 겸한 육축 농업이며 조선 농민들에게 목축의 사상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즉 간도 지방은 개척의 역사가 오래되어 개간할 수 있는 공지는 모두 개간되었으므로 단순 농업보다는 유축 농업으로 개편시키는 것이 만주국 정부의 방침이자 사도미 자신이 포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목축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실한 사람을 지도일꾼으로 뽑으려고 하며 그 적임자로 창구를 지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 농가의 현재의 자력에만 맡기는 농업 외에 목축 사상을 적극 합양시키려는 사도미가 정작 조선계가 만주국에서 국민적 자격과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 길은 오직 수전개간과 수전경작에 있다고 하는 대목은 만주국이 조선 농민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선인이 만주국에서 그 지위와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안수길은 북향보에서 만주 개척의 공로를 통한 조선 농민의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함과 동시에 변농사, 즉 수전개간의 공로를 특별히 강조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선 농민이 만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길은 수전개간으로서 만주의 농업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며 조선인 개척문학 내지 농민문학은 그러한 개척민의 마음의 양식인 동시에 정신적 원동력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 염상섭의 문학사상과 동궤에 놓이는 것입니다. 결국 안수길의 개척민 작가로서의 체질적 특징과 염상섭의 문학사상이 결합되어서 북향보라는 만주 조선인 개척문학 내지 농민문학의 대표작을 낳은 것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제만주 조선인의 대표 작가 안수길과 그의 대표 작품 벼, 북향보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국 조선족 문학의 전사 제만주 조선인 문학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